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프로그램이 시민교육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교육이란 무엇인가 하는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할까 합니다. 자, 시민교육은 말 그대로 민주 시민에게 필요한 차질, 시민적 역량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 위에 뭐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봤는데 시민교육이란 학습자 스스로 공동체의 주체로서 인식을 하고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해결 과정에 능동적, 협력적, 그리고 또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이 시민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민교육의 목표는 우리나라 공교육의 기본 목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추구하고 있는 인간사회라든가 그 기본 목표가 자주적 생활 역량을 갖추고 그다음에 민주시민에게 필요한 자질을 육성하여 점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교육이 우리 공교육하고 굉장히 밀접하다는 거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그러면 학교에서의 시민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학교에서 시민교육은 그 정규 교육과정인 이 교과 학습 내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교과 학습 또는 뭐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하죠. 기타 여러 가지 학교 생활에서도 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뭐 비교과 활동 또 그 밖에 학교 생활에서는 뭐 학생 자치 활동이라든가 또 학급 자치 활동, 또 학교 신문 소식지 발급, 그 다음에 각종 행사를 기획하고 참여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모금 활동, 캠페인 활동, 자율 동아리 활동, 토론대회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민주시민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학교 교육 과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교과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과의 핵심 목표를 인지적 영역, 그다음에 뭐 기능적 영역, 정의적 영역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인지적 영역과 관련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뭐 자유, 평등, 정의, 그다음에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선거, 정보의 구성과 기능, 점점점점점, 국제기구, 국제협력 이런 내용을 다루면서 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능적 요소와 관련해서는 뭐 쟁점 토론이라든가 사회문제 탐구보고 작성하는 거, 미디어 비평, 각종 여론조사, 사회조사 이런 걸 통해서 또 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의적 요소와 관련해서는 뭐 시민운동에 대해서 배운다든가 또는 뭐 정책 제안, 뭐 미디어 활용, 교육, 각종 캠페인, 문화행사, 또 감수성 증진과 관련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지금 요 내용들이 딱 보면은 어떤 교과가 생각나나요? 특히 이 인지적 요소와 관련된 요 내용들 보면은 일반 사회과와 관련이 깊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식이 시민 교육은 일반 사회과가 중심돼서 진행된다라고도 생각들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생각이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민주시민 교육이 그 일반 사회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과에서 민주시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다른 교과에서도 얼마든지 시민교육, 민주시민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사회교육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사범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갖고 다양한 학과에서 지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역사과에서는 뭐 시민권과 인권의 역사가 어떤가, 또 지리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지역에 대해서 조사한다든가, 우리 지역의 개선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한다든가 그런 거 배울 때, 그다음에 영어, 국어 이런 데서는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시민 교육을 전개할 수도 있고, 뭐 수학과는 뭐 투표율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정보 기술, 컴퓨터 이런 과에서는 뭐 최근에 이슈를 조사하기 위한 검색 엔진 사용하기,
네, 미술, 그다음에 음악 같은 데에서는 다양한 독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시각적 또는 청각적 이미지, 청각적 자료를 사용하고 이해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 특히 뭐 환경 문제 같은 거 다루면서 과학적 어떤 사회조사를 할 때 어떤 과학적인 기초가 바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갖고 충분히 과학과에서도 관련 내용을 통해서 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이 시민교육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은 시민적 역량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요 나누는 내용이 꼭 사회과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내용일 것이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시민적 역량, 즉 역량을 강조하고 있는데 좀 전에 제가 이 시민교육은 우리나라 공교육의 기본 목표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이 역량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함양시키고자 하는 그 시민적 역량이랑 그다음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미래 시민에게 요구되는 시민적 역량이랑 이게 비교해 보면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 역량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뭐 자기 관리 역량이라든가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그다음에 심리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량이란 말이 우리가 많이 듣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생소한 용어이기도 하는데 저는 역량을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은 우리가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좀 다르잖아요. 뭘 안다고 해서 전부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역량은 아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것, 이것 관련된 게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거, 실천할 수 있는 거, 행동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학생들에게 단순하게 지식이 전달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오늘날 학교 교육 활동, 또 수업에서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업 단위로 이제 내려와 보면은 수업은 크게 가르치는 행위랑 배우는 행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르치는 행위가 중심이 된 수업, 즉 교사가 중심이 된 수업은 지식 전달은 가능하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굉장히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핵심 역량, 능동적인 참여, 협력적인 참여 이런 거는 좀 함양을 기대가 어렵죠. 반면에 이제 배우는 행위, 학생이 중심이 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학생의 참여가 증진되고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생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참여, 소통, 협력이라는 민주시민의 핵심 역량 함양을 더욱더 많이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량 중심의 교육 수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수업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의 참여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을까? 뭐 구체적인 저는 뭐 대학 교수도 아니고 또 연구자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학교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만나면서 수업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앞으로 드릴 말씀은 어떤 이론적인 내용이기보다는 제가 그동안 교실에서 학생들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참여를 진진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통해서 몇 가지 실천하고 있는 그런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배운 내용은 꼭 사회과가 아니라 다른 교과의 수업에서도
적용 가능한 것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면서 이렇게도 수업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은 이건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얼음을 깬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그 학기 초에 만나서 여러 가지 모둠 활동도 시키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참여를 직접 할 수 있는 활동을 시키고, 학생들이 좀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어색해하고, 특히 학기 초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랑 아직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어울려서 참여를 좀 활발하게 하는 걸 조금 주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학생들 참여 중심의 수업을 하기 전에는 그런 어색한 분위기를 조금 완화시켜주는 흔히 래퍼를 형성한다는 단어를 쓰기도 하죠. 학생들 간의 어떤 친밀감, 그다음에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사전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 아이스 브레이킹 사전 활동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은 한 두 가지 플러스 한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네 가지 진실이라는 방법입니다. 혹시 요 네 가지 진실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고 있는 학생 있나요? 여러분 중에? 혹시 학창 시절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랑 한 적 없나? 음. 자, 요거는 뭐냐면은 각자 이제 보통 이제 모둠 활동을 시키기 전에 한 모둠을 4명, 모둠 구성은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모둠의 크기를 결정할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둠은 4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학생들의 참여,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이런 모둠 활동을 할 때 같은 모둠원이 된 친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그런 활동인데 지금 제가 여기 1, 2, 3, 4 4가지 사실을 적어 놨습니다. 근데 4가지 사실 중에 3가지는 정말 저의 사실이고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어떤 게 거짓말인지 그거를 한번 찾아보게 하는 활동입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저는 1번 나는 두 딸의 아빠이다. 나는 첼로 연주가 취미이다. 나는 한식 조리사 자격증이 있다. 나는 동화책을 출판한 경험이 있다. 뭐가 거짓말 같습니까? 3번이요? 4번이요? 3번, 4번 나왔습니다. 2번 나왔고, 3번이라고, 지금 답, 3번이 압도적으로 왔는데, 3번이라고 답을 올려주신 분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음, 일단, 굉장히 찍었어요. 맞죠? 그게 정답을 찾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죠. 찍는 거. 그래서 잘 찍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저를 잘 파악한 것 같은데 저는 한식 조리사 자격증은 없습니다. 이건 저의 앞으로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 꼭 뭐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상대방에 대해서 관찰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간의 어색한 분위기를 깨는 활동인데 자 먼저 그 진행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을 제외한 팀원들의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4명이니까 3명 이름 적겠죠. 그리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신의 4가지 진실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적어놓은 이름 옆에 다른 사람이 거짓을 생각된 진실의 번호를 그 사람 옆에 쓰고 그 이유를 씁니다. 다 쓴 다음에 첫 번째 무드머니 다시
네 가지 진실을 말하고 다른 모두원들은 자신이 거짓이라고 생각한 번호와 그 이유를 말하게 됩니다. 첫 번째 모두번이 끝나면은 두 번째 모두번, 세 번째 모두번, 네 번째 모두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네 가지 진실입니다. 원래는 이거 실제로 한번 모둠을 구성해 갖고 해보면은 좀 더 재미있고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줌으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줌에서도 소회의실 기능을 이용해 갖고 4명씩 모둠을 줘갖고 이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50명이 넘는 학생이 지금 수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갖고 지금 학생 인원수가 실질적으로 소모둠 활동하기에 너무 많은 것 같아갖고 실제로 하지는 않고 이런 방법이 있다 하는 정도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스 브레이킹 방법은 모둠원들에게 인디언식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때는 준비물이 필요한데 노란색, 파란색 하여튼 색깔이 다른 포스트잇을 2장씩 나눠줍니다. 2장씩. 제가 지금 이렇게 여기 하나 노란색, 하나 이렇게 분홍색 이렇게 2가지 포스트잇을 나눠줍니다. 학생들한테. 그러면 하나의 포스트잇에는 본인이 지금 자신의 감정을 쓰는 거예요. 기대하는, 어색한, 조금 피곤한, 편안한. 예를 들어서 지금 저의 감정은 조금 뭐랄까? 자, 이렇게 적겠습니다. 거꾸로 볼 텐데 저는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여러분들이랑 강의하면서 새로운 학생들이랑 새로운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니까 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신의 지금의 감정을 적고 다른 하나의 포스트잇은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그 모둠에서 자기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옆 사람도 좋습니다. 옆 사람을 보고 그 사람한테 생각나는 어떤 단어를 명사로 적게 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를 보면은 뭐가 연상이 되나요? 저기 뭐 이렇게 하늘, 바위, 사슴, 바람, 연예인 이런 명사로 쓰는 건데. 자, 한번 여러분들 지금 화면으로 저를 보고 있는데 제가 보면은 어떤 것이 연상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누가? 아무런 말씀이 없네요. 곰, 좋습니다. 저도 그 소리 자주 듣기도 합니다. 가끔씩 곰. 자, 이렇게 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맞은편에 있는 사람 또는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연상되는 이미지, 명사를 적어갖고 그걸 그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 시각 모든 활동을 하면서 내 이름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저는 아까 지금 저의 감정이 긴장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둠은 저를 보고 곰을 연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모둠 활동을 하면서 저의 이름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긴장한 곰이 되는 겁니다. 긴장한 곰. 이런 식으로 모둠 활동을 하는 동안 새로운 이름을 갖게 해주는 거죠. 이 활동을 통해서 지금 나랑 같이 모둠 활동을 하는 사람이 어떤 심리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함으로써 역시 좀 이렇게 어색한 분위기를 깨게 하는 그런 활동이 인디언식 이름 짓기 활동입니다. 제가 지금 2가지 활동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4가지 진실, 그다음에 인디언식 이름 짓기. 이 밖에도 뭐 아이스 브레이킹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모둠 활동을 하기 전에, 특히 학기 초에는 모둠 활동을 하기 전에 이런 그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을 해갖고 좀 어색한 분위기를 좀 깨트리고
상호간에 같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 간에 어떤 신뢰감 이런 거 형성을 해준 다음에 그 모든 활동에 들어가야지 아이들이 좀 더 활발하게 참여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주 사용하는 아이스 브레이킹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조금 있다가 다른 내용 하면서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그 아이들한테 그 지금 자신의 감정이 어떠냐고 적게 해보면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잘 몰라갖고 이건 이제 감정 카드라고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이렇게 열거해 놓은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인더식 이름 짓기 활동하기 전에는 이런 감정 카드를 애들한테 먼저 보여주면은 아이들이 좀 더 수월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민적 역량을 기르기 위한 수업 활동을 할 텐데, 먼저 저는 이제 시민적 역량 또는 현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 역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 다른 것도 다 중요한 역량이지만, 저는 이렇게 공동체 역량,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떤 협업을 하고 협력을 하고 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된 역량들이 몇 가지를 꼽아봤는데 그중 하나가 의사소통 역량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의사소통 역량을 기르는 수업활동 한 2가지만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수업활동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토의하고 토론시키는 거죠. 토의하고 토론시키는 겁니다. 토의 토론 수업은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학생들 미래 사회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꼽히기도 하는데 그래서 토의 수업 그다음에 토론 수업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미 고안이 되어 있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뭐 짝 토론이라든가 뭐 신호등 토론이라든가 또는 뭐 패널식 토론이라든가 뭐 하브라타라든가 뭐 굉장히 많은데 그런 토론식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제가 느끼는 한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학창 시절 생각하면은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의견 개진을 많이 학생들이 있는 반면 의견 개진을 거의 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또 서로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능한 모든 그 학생 참여자들이 다 이런 토론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방법을 생각하다가 이건 뭐 제가 고안한 건 아니고 알게 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6 곱하기 6 주사위 토의라는 겁니다. 주사위 토의. 이거는 2개의 주사위를 가지고 이제 주사위 2개를 굴립니다. 실제로 아이들이랑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는 주사위 2개를 그러니까 보통 요즘 한 교실에 30명 뭐 경기도 지역은 제가 있는 지역은 30명 정도 한 반에 있거든요. 30명 내에. 그래서 4명씩 모둠을 짠다고 했을 때 7모둠 내지 8모둠 되는데 그러면 이제 큰 주사위 하나, 작은 주사위 하나 이렇게 세트를 준비해 갖고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아이들에게 이제 그거를 굴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교실에서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줌으로써 원격 수업을 할 때는 이 네이버에 주사위 굴리기 프로그램입니다. 요 활용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이렇게 굴립니다. 그러면 주사위가 나오죠. 2하고 6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2하고 6번이 나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 여기 큰 주사위 2번 큰 주사위 2번 그 다음에 작은 주사위 6번에 해당되는 요 칸이죠. 요 칸에 나와 있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4명이 있으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주사위를 굴리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가는 거죠. 요 내용은 요즘 그 젠더 갈등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당신은
학습 모둠을 편성할 때 성비를 고려합니까? 그러한 이유는 뭡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네 명의 구성원들이 모두 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활동에 소외되는 학생 없이 서로 의견을 개진하게 되는 그런 활동이 6 곱하기 6 주사위 토론 활동입니다. 제가 아까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네 가지 진실, 그 다음에 인대현식, 이론식 기말고 하나 더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 6 곱하기 6 주사위 활동입니다. 이 주사위 토론판 내용을 뭐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학습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소개와 관련된 내용들, 뭐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직접 해주고 싶은 요리는, 심심하고 무료할 때 무엇을 하나요? 이런 일상적인 얘기로 구성을 해갖고 모든 활동을 하기 전에 6 곱하기 6 주사위 판을 이용해갖고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도 그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활동으로 굉장히 유용하니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때 활용도 가능한 게 바로 이 토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토의 토론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로 개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글로 개진하게 하는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그 다른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로써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 주저하거나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많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여러분들 그 각자의 생각을 막 이렇게 거침없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의견을 모아가는 그런 활동을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죠. 브레인스토밍. 요거는 이제 브레인스토밍에 쓰다 갖고 브레인 라이팅 쓴다 그래서 브레인 라이팅 활동이라고 하는데, 자,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면은, 자, 4명이 한 모둠을 구성합니다. 보통 모둠을 구성할 때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역할을 부여를 합니다. 근데 요 창문 열기를 활용한 브레인 라이팅 활동을 할 때는 4명 모두에게 역할을 뭐 부여하지 않고 그 대신 모둠을 이끌어갈 한 명은 꼭 정해줘야 됩니다. 이 브레인 라이팅 활동을 이끌어갈. 그래서 모둠 이끌 한 명 결정하고 활동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활동지 주고 그다음에 필기도구를 4가지 색으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각자 하나씩 색깔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둠별로 활동지를 중심으로 둘러앉고, 그다음에 이금희는 활동지 중앙의 빈칸에 활동 주제, 오늘은 민주주의로 정했습니다. 민주주의로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와 관련된 질문 4가지를 학생들에게 구성하게 합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교사가 직접 질문을 구성해갖고 아이들한테 나누어 줘도 되고요. 좀 더 있다면은 더 좋은 방법은 4명의 모두분들이 민주주의와 관련해갖고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질문을 직접 구성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모두분 각자는 자신 앞에 놓인 질문지 각 구역에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만든 질문 중 4가지를 써놓습니다. 그거 보면 답 나오겠지. 개별 아니야? 개별이야? 음소거가 안 된 상태에서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활동지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써놓고 4명의 학생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한 명씩 책상을 둘러싸고 앉아갖고 4가지 질문을 만들었으면은 그중 한 가지를 적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질문,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이런 식으로 각자 자기의 질문을 적어 놓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돌아가고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는, 이런 식으로 각자 자신의 앞에 놓여 있는 질문 칸에 그
모두면 4명이서 정한 질문 또는 선생님이 정해주신 질문을 하나씩 써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각자 자기의 답을 쓰는 거예요. 먼저 지금 내 앞에 있는 질문은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이라는 질문이었죠. 그럼 여기다가 내 답을 쓰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펜,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펜이 빨간색이었으면은 민주주의의 반대말 뭐지? 독재인가?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이 옆에 앉아 있는 학생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 자유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자유 이런 식으로 이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다 썼으면은 이 활동지를 90도 돌립니다. 90도 옆으로 이렇게 90도 돌리고 나면은 내 앞에 다른 질문이 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 앞에 지금 나는 요 질문을 했는데 이걸 90도 돌리고 나니까 나는 요 질문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나의 생각을 쓰는 겁니다. 자유, 평등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 바퀴 90도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면은 요 하나의 질문에 4개의 답이 써 있겠죠. 이렇게 4개의.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시간 정해진 시간대로 뭐 2번을 돌린다든가 시간을 정해놓고 해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이 오늘은 이 활동지를 3번 쓴다 하면은 3번 돌리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어떤 질문에 대한 자기의 답을 적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한 각자 2가지 정도, 그러니까 2번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2가지 정도 적게 되면은 한 질문 안에 8가지의 학생들의 모두들의 생각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모둠 내에서 이금희가 주도로 활동지에 적은 각자의 생각. 너는 왜 민주주의의 반대만이 독재라고 생각했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를 하고 나서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 우리 모둠에서는 민주주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게 하는 활동. 이게 창문 열기로 활용한 브레인 라이팅 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 활동도 앞서서 말씀드린 6 곱하기 6 주사위 활동과 마찬가지로 그 토의 토론 과정에 소외될 학생 없이 누구나 참여하게 하는 활동이고 브레인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좀 말하기 쑥스러운 학생들은 글로 쓰게 하는 거니까 글로 쓰게 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답하고자 하는 생각이 이미 누군가 답을 했으면 똑같은 내용 또 적게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의사소통하는 활동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토의 토론식 수업을 한 다음에 이 토의 토론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되는 내용인데 뭐 평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토의 토론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어떤 이런 평가 시트를 만들어 갖고 이 시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적게 하면은 토의 내용에 대한 정리도 되고 또 그걸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도 되고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토의 토론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 2 영역으로 나눠서 합니다.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거는 주로 내용에 관한 얘기고 내용. 그다음에 또 하나는 토론 기술에 관한 평가입니다. 이렇게 내용과 기술 나눠서 평가를 하게 하고요. 이 질문들은 선생님들이 토론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게 무엇인가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가 있겠죠. 이런 평가 내용은 다르게 구성될 수가 있는데 여하튼 이렇게 토의 토론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는 내용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기술, 과정에 대한 평가 나눠서 하는 게 좋고 이런 평가지를 이용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토론 내용에 대해서 정리도 하고 학습 내용에 대해서 정리도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평가를 할 때 어떤 객관적인 평가 근거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협업 능력, 협업 능력을 기르는 수업 활동 이제 소개시켜 드릴 텐데, 뭐 협업 능력을 기르는 수업 활동은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두먼끼리 협력해서 하나의 어떤 결과물, 산출물을 만들어내게 하는 수업 활동을 통해서
하나의 산출물을 만들어내게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아이들한테 했던 활동 중에서 그래도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또 나름대로 또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모든별로 카툰 만들기. 그러니까 뭐 요즘 아이들 이렇게 글보다는 그림에 좀 더 친숙한 것 같아요. 시각적인 자료에. 그래서 또 카툰들도 많이 보고 그래서 카툰을 그리게 하는 활동입니다. 자, 과정을 설명드리면은 하나의 주제를 정합니다. 사회 문제. 저는 사회과 교사였기 때문에 이제 뭐 사회 문제로 했는데 교과에 따라서 다양한 주제를 정할 수 있겠죠. 어, 하나의 사회 문제. 저는 이제 주택 문제를 했습니다. 주택 문제를 주제로 해서 모든별로 카툰을 그려보는 활동입니다. 모든 이야기 만들기랑 뭐 기본 구조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리기 활동을 추구함으로써 여러분도 뭐 학창 시절에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도화지하고 그 다음에 색연필을 주어지면은 좀 더 열심히 참여를 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그리기 활동을 추가하였고 학습에 대한 흥미, 그 다음에 참여를 높이려고 했었고 그 모든 활동서 과정에서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을 좀 북돋을 수가 있었습니다. 4명이 한 모둠에 대해서 8컷의 카툰을 완성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1인당 2컷을 그리면 되는 거죠. 4명이서 8컷의 카툰을 그리게 했으니까 2컷. 이 컷의 수는 선생님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교직 생활하게 되면은 선생님이 수업에 맞게 4컷을 해도 좋고 8컷으로 해도 좋고 12컷으로 해도 좋고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모둠 활동을 할 때는 그 모둠원들한테 그 역할을 주어 주는 게 좋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 활동을 할 때는 역할을 4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가 이끄미. 이끄미는 말 그대로 모둠 활동을 이끈 겁니다. 교사의 전달사항을 모둠원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전체적으로 모둠 활동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끄미고, 도우미는 여기 좀 이따 보면은 이게 뭐 아까 도화지도 나눠줘야 되고 색연필도 나눠줘야 되고 또 카툰 그 용지가 있어요. 그것도 나눠줘야 되고 카툰 카드 그런 물품을 수령한다든가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도우미. 그 다음에 칭찬이는 말 그대로 이렇게 모든 활동을 하면서 너 그 그림 너무 좋은데 어떻게 그런 생각했어? 이런 칭찬과 격려를 중간중간 해주는 겁니다. 해줘갖고 아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모든 활동에 참여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하나는 스파이입니다. 스파이. 왜 모든 활동을 시켜보면은 학생들이 가장 맡고 싶어하는 역할이 스파이인데, 이 스파이는 말 그대로 우리 모든 활동을 할 때 활동이 막혔어. 어떻게 하는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다른 모둠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나 가서 보고 오는 겁니다. 다른 모둠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지 하고 다른 모둠의 활동을 관찰하고 와서 우리 모둠으로 들어와서 쟤네 모둠은 저렇게 하고 있어. 우리도 좀 한번 그렇게 한번 좀 해보자 하고 어떤 의견을 제시해주는 그런 활동이 스파이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 먼저 4명 중에 스파이 역할을 맡은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아이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역할인데, 요 역할들은 정해져 있는 역할은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역할은 아니니까 그때 나중에 교실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은 그 수업 활동에 맞게 역할을 정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회 문제로 한다고 했는데 그 한 교실에 있는 모두먼들에게 똑같이 다 한 가지 문제, 주택 문제로 해서 그림을 그리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사회 문제를 여러 개 줍니다. 주택 문제,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실업 문제, 소득 격차 문제, 교육 문제, 농촌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를 주고 각 모둠에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너의 모둠에서 어떤 주제를 선택할래 할 때도 뭐 눈치 게임 같은 거, 눈치 게임 아시죠? 뭐 눈치 게임 또는 뭐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가위바위보 같은 거죠. 선생님이 정해주지 말고 학생들이 이런 게임을 통해서 자기 모둠이 그릴 주제를 정하게 하면은 아이들이 좀 더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도우미가 나와서 카툰 카드를 3매씩 가져갑니다. 한 매에는 6장의 카툰 카드가 그려져 있는데 그 카툰 카드의 용지가 다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학생들이 그린 카툰 카드, 학생들이 실제로 그린 이게 카툰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지금 요 용지는 요 용지는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는 지금 카드고, 그다음에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배경만 그려져 있는 카드고, 그다음에 요 그림은 뭐 등장인물이 3명 등장하는 카드고, 이렇게 카툰 카드마다 카드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런 카툰 카드를 3매씩, 한 매에는 6장의 카툰 카드가 그려져 있는데, 그게 빈 카툰일 수도 있고, 배경만 나와 있는 카툰일 수도 있고, 인물이 2명 또는 3명 그려져 있는 카툰일 수도 있고, 도우미가 나와서 그중 3매씩 선택해서 가져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카툰의 주제가 되는 사회 문제, 아까 주택 문제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상황을 설정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가 결혼 후 살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거. 요 주제에 맞게 모든 별로, 이 정한 주제와 상황에 맞게 모든 별로 각자 2컷의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근데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그림을 그리기 전에 미리 모든 원끼리 협의를 해갖고 스토리를 다 만드는 겁니다. 스토리를 4컷에 해당되는 스토리를 이미 다 만든 다음에 너는 요 그림을 그려, 요 내용이 담긴 그림을 그려, 너는 요 내용이 담긴 그림을 그려, 각자 그리게 해갖고 카툰을 완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주제, 이 상황만 설정해 놓고 스토리는 구성하지 않는 겁니다. 스토리는 구성하지 않고, 자, 신혼부부가 결혼 후 살집을 구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각자 생각해서 각자 생각대로 2개의 컷을 그리게 합니다. 2개의 컷을 다 그린 다음에 첫 번째 학생이 자신이 그린 그림의 의미를 한 컷씩 설명한 후에 책상에 이렇게 2개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올려놓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학생이 자신이 그림을 설명한 다음에 컷을 올려놓는데, 내가 그린 컷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친구가 그린 컷보다 앞에 놓으면 좋겠어. 그럼 앞에다 놓는 거고, 아니야, 난 요 사이에 놓으면 좋겠어. 요 사이에 놓는 거고, 요런 식으로 해갖고 이야기의 전개에 맞춰서 첫 번째 학생의 그림 전후 중간에 내려놓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학생도 같은 활동을 하고, 이때 다른 학생과 중복되는 그림이 있으면 그 그림에 포개 놓게 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4명이서 자신이 그린 컷을 다 배열을 해놓게 되면은 모두 모끼리 토의해갖고 그 그림 배열을 재배열하거나 중복되는 그림은 수정하거나 또는 말풍선을 집어넣어서 카툰을 완성합니다. 이때 사용하지 않은 많은 카툰을 이용해서 다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처럼 스토리를 다 구성해 놓고 카툰을 그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처럼 상황만 설정해 놓고 스토리를 정하지 않은 다음에 각자 그리게 해서 배열하는 방법이 있는데, 결과물은 두 번째 게 지금 여기서 설명한 그림이 훨씬 더 재미있는 결과물이 나오고, 근데 훨씬 더 창의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방법보다는 두 번째 방법을 좀 더 많이 활용하는 편이고요. 그림이 다 완성되면은 그 카툰을 발표시키거나 또는 칠판 나누기는 딴 게 아니라 이렇게 칠판이나 벽면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아이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른 모둠이 그린 그 카툰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다른 모둠원과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모둠을 제외한 다른 모둠의 카툰 중 가장 좋은 카툰을 선정해서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는가 해갖고 투표하게 해갖고 평가를 하는 방법이 모든 카툰 그리기 방법입니다. 자, 이게 지금 아이들이 카툰을 그리는 거고요. 그다음 이게 아이들이 카툰을 그려갖고 배열해갖고 완성한 그런 카툰의 내용들입니다. 요 카툰 카드는 선생님이 직접 그려도 되지만 여기 요즘 뭐 공유되어 있는 게 많아갖고 이렇게 이런 데 가면은 공짜로 이런 카툰 카드 제공을 해주기도 하니까 이 카툰 카드는 그런 데서 받아갖고 활용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아이들의
협업 활동을 통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책자 만들기입니다. 자연재해 발생 시 행동 요령 소책자로 만들게 하는 겁니다. 이때 모든 구성인은 아까 입금이, 도우미, 스파이 이건 아까랑 똑같았죠. 근데 아까는 칭찬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칭찬이 대신 검색이가 있습니다. 검색이. 검색이는 뭐냐면은 요 검색이를 맡은 학생은 휴대전화,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소책자에 필요한 정보를 검색해갖고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은 게 검색입니다. 그럼 모둠 활동을 할 때 스마트 기기를 학생들이 이용하게 하는 것이 좀 더 활동을 풍성하게 하고 결과물도 좋게 만드는데 모두 다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학생들은 그 활동에 참여 안 하고 그 스마트 기기 갖고 다른 행동들을 많이 해요. 이렇게 유튜브를 한다든가 게임을 한다든가 SNS 한다든가. 그래서 모두 다 사용하게 하지는 말고 한 명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까 스파이 인기 많았다 그랬죠? 스파이만큼 인기 많은 게 검색입니다. 모든별 자연재해 관련된 주제 정하기 하고 수책자 제작 표지에는 제목, 학년반 이름, 모둠 이름, 그 다음에 내용 쓰기 및 꾸미기 등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재해 그 대응 요령에 대한 가이드북을 만드는 게 모둠 활동이었기 때문에 자연재해를 이렇게 정해놓고 8가지 정해놓고 모둠별로 눈치 게임을 통해서 자기 모둠 이미 만들 카툰의 주제를 정하게 했고요.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이런 결과물 만들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협업을 통해서 어떤 그 결과물을 만들게 하는 게 아까 얘기한 모든 카툰 그리기도 그렇고 이 소책자 만들기도 그렇고 그게 핵심 내용인데 이때 그냥 너희들 만들어봐 그려봐 그러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참여하는 학생들만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역할을 아까 모든 카툰 그리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인당 2컷을 그리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 자연재해 발생 대응 요령에 대한 안내 책자 만드는 것도 역할을 정확하게 부여해 갖고 소외되는 학생 없이 또는 무임승차하는 학생 없이 모둠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이런 모둠 활동을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는 꼭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둠 활동을 하고 나서 평가를 했을 때 아까 가능하면 모든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또 무임승차하는 학생 없이 참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임승차하는 학생들이 있죠. 참여 안 하는 학생. 그랬을 경우 그 모둠별로 점수를 부여하면은 모둠 활동에 열심히 참가한 학생이나 또는 열심히 참가하지 않은 학생이나 같은 점수를 받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고 또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지금 그 선생님들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요 방법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둠 활동에서 또래 평가하는 건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사의 평가를 거쳐 나온 점수를 모둠원의 학생 수로 곱하여 곱하고 모둠 구성원들의 개인별 기여를 반영하여 서로 간의 그 총점을 배분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때 구성원들이 매길 수 있는 최대 점수와 최대 점수에 제한을 둔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모둠원이 결과물을 냈는데 교사가 평가하기에 이거는 예를 들어서 80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80점을 줍니다. 그리고 모둠 활동원이 4명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둠원은 80 곱하기 4니까 320점이 갖는 겁니다. 320점. 그러면은 같은 모둠원들이 서로 활동 정도에 따라 평가를 해갖고 가장 많이 열심히 참가한 학생한테는 예를 들어서 100점, 가장 참가 안 한 학생한테는 60점 주는 겁니다.
최대 점수와 최소 점수에는 제한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두 학생, 두 번째로 열심히 참여한 학생한테는 80, 90점을 주고, 세 번째로 참여한 학생한테는 70점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활동에 참가한 기여한 정도를 같은 모든 활동으로 한 또래끼리 평가해갖고 그 점수를 나눠 갖게 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그 모든 분들 4명에서 다 열심히 참여했다면은 이 모든 분들 점수가 80점이었으니까 똑같이 80점씩 나눠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모든 분들이 그 자기네들의 모든 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가 그 또래 평가에 맡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점수를 배분하는 방법, 배분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또래 평가를 할 때, 야, 너희들 평가해봐.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평가를 못 합니다. 평가를 못 하고, 다시 그 평가 자체도 또 막연해지고, 또 공정성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체크리스트를 사용해갖고 평가를 하게 하면은 좀 더 객관적이고, 또, 눈치 보지 않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활동 이끈 사람 누군가, 다른 구성을 도와준 사람 누군가, 이런 거 평가했고, 여기 이름이 많이 나와 있으면 점수 많이 받는 거고, 이름이 안 나와 있으면 점수 적게 받는 거고, 이런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갖고 또래 평가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2시간, 요번 강의가 2시간 강의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 시간에 짧게 상당히 좀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전 활동부터 시작해갖고 6 곱하기 6 주사위 활동, 그 다음에 브레인 라이팅 활동, 모든 카툰 만들기 활동, 그 다음에 수책자 만들기 활동. 하고 이제 하나 남은 활동이 이제 공감 능력을 기르기 위한 수업 활동인데, 이 활동은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로 넘어갈 텐데, 다음 주제는 이제 공감 능력을 기르기 위한 수업 활동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가끔 수업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그 수업에 좀 처음에는 열의를 갖고 시작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애들 힘이 빠지고 책상에 엎드릴 애들 많아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아이들의 이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보조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힘들 것 같으니까 간단한 보조 활동 한 가지만 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있고 없고 게임입니다. 있고 없고 게임. 뭐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엄마한테는 있고 아빠한테는 없습니다. 책상에는 있는데 의자에는 없습니다. 삼촌한테는 있는데 아저씨한테는 없습니다. 호랑이한테 있는데 사자한테는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엄마한테는 있는데 아빠한테는 없습니다. 책상한테 있는데 의자한테는 없습니다. 삼촌한테 있는데 아저씨한테는 없습니다. 핸드폰한테는 있는데 시계에는 없습니다. 텔레비전한테 있는데 라디오한테는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예,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받침이죠, 받침. 자, 여기 받침. 자, 이런 식의 간단한 퀴즈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다시 이제 그 학습에 대한 흥미를 그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거 좀 준비해 갖고 수업에 들어가시면은 나중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1번한테는 있는데 중국한테는 없습니다. 글자로 다 보여주고 하면 너무 쉬운데, 수육한테 있는데 스테이크는 없습니다. 오리한테 있는데 거위한테는 없습니다. 사진기한테 있는데 카메라한테는 없습니다. 뭘까요?
자, 1번한테는 있습니다. 2번한테는 있습니다. 삼계탕한테는 있습니다. 사진기한테는 있습니다. 오리한테 있습니다. 수육한테 있습니다. 나전칠기에 있습니다. 구호콘에 있습니다. 팔보채 있습니다. 숫자죠. 이제 숫자. 자, 요런 식의. 자, 요거를 단순하게 아이들한테 이제 흥미를 불어일으키기 위한 그런 퀴즈, 간단한 퀴즈 게임인데, 요거는 교과 학습하고도 연결시킬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사회 수업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춘천한테는 있는데, 원주한테는 없습니다. 청주한테 있는데, 충주에게는 없습니다. 홍성에게는 있는데, 서산에게는 없습니다. 창원에게 있는데, 진주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 뭐 진주에 계신 거죠? 진주에. 뭘까요? 예, 요거 저기 도청 소재지들이거든요. 앞쪽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도청 소재지. 이런 식으로 교과와 연결해서 이런 퀴즈를 낼 수도 있다는 거. 밑에 거는 뭐 같아요? 이거는 이제 핵무기 관련된 겁니다. 이런 이꼬꼬 같은 게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수업에 조금 흥미를 잃어간다, 좀 수업에 힘들어한다 했을 때 아이들에게 좀 활력을 놓아줄 수 있는 그런 게임이기도 하고, 요거를 교과 학습 내용과 연관시켜서 퀴즈로 만들어갖고 교과 학습 시간에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이 밖에 뭐 플래시 게임, 간단한 플래시 게임도 있고, 뭐 삼개구리, 죽은개구리, 뭐 엉터리 수학 같은 것도 있는데, 요거는 오늘 8시까지가 강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남으면은 이 중에 한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 번 더 하는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감 능력을 기르는 수업 활동입니다. 사실 이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 민주 시민으로서, 또 그냥 앞에 민주자 빼고 그냥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굉장히 필요한 역량인 것 같아요.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이 공감이 돼야지 의사소통도 이루어지고 협력도 이루어지고 협업도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 공감 능력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공감 능력을 기르는 수업 활동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 그리고 또 제가 코로나 기간 때문에 작년이랑 올해는 솔직히 교실에서 실행을 하지 못했는데, 제가 교실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하는 활동 중에서 좀 애착을 갖고 있는 활동이 바로 뭐냐면은 연극 활동이에요. 공감 연극 활동. 뭐 이게 공감 연극 활동이라고 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실제로 연극을 만드는 건 아니라 아이들한테 짧은 동영상을 만들어 오게 한다든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만들어 오게 하는 겁니다. 자, 활동의 내용을 보면은 요거는 제가 활동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실제 어떤 수업 과정 한 10분, 12분, 13분짜리 동영상으로 편집해 놓은 거 있는데, 그거 함께 보고, 그다음에 애들이 만들어 온 거 또 자료도 한 7, 8분 정도 됩니다. 합쳐서 20분 좀 넘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감 연극 활동, 학습 활동의 주제는 뭐냐면 역할 갈등과 관련해서 진행한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이들이 연극을 만들기 위한 어떤 배경 상황, 어떤 갈등 상황을 보게 합니다. 그 갈등 상황을 저는 어떤 영화에서 어떤 갈등 상황을 갖고 있는 영화를 아이들한테 짧게 보여주고 하기도 했고, 또 영화가 아니라 책을 읽어주셔도 되고, 또 신문 기사를 읽어주셔도 되고, 이런 갈등 상황을 애들에 보여주고,
그 갈등 상황에 대해서 그 갈등 상황에 놓여 있는 주인공들을 공감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합니다. 이걸 핫시팅이라고 하는데 주인공과 대화하기 또는 주인공에게 공감 의견 전달하기 등을 통해서 갈등 상황을 공감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연극으로 구성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짧은 동영상으로 만들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조에서는 뭐 인형극을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게 해서 그거를 함께 나누는 그런 활동입니다. 제가 일단 영상이 한번 공유를 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오늘은 역할 갈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극 활동을 통해서 더 알아보는 그런 시험을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활동을 하는 이유는 얘기해 줬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배운 내용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오늘은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게 2시간짜리 수업인데 오늘 너희들이 연극을 구성하는 수업까지는 하지를 못하고 연극 구성하기 전 단계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알았어? 그리고 나서 오늘 할 활동을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너희들이 모든 별로 연극을 만들어 보는 거야.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연극을 보고 나누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번 활동을 한 내용을 저희 미로스쿨에다가 과제박을 대체해 올 테니까 거기다가 활동을 한 느낌, 그 다음에 배운 점 이런 거를 자세히 적으면은 그 내용을 어디에서 준다? 반복부에 세트상 쓰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 선생님이 역할 갈등과 관련한 사례를 너희한테 보여줄 거야. 그 사례를 보고 너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하는 거야. 지금 그 상황에서 어떤 주위에서 어떤 역할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가,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 등을 조별로 같이 모든 활동을 하면서 방안 한번 생각해보고 그걸 연구를 구성하는 활동입니다. 수업의 흐름 이해갑니까? 네.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역할 갈등의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상황 주인공 누구지? 세바스찬. 네? 자, 저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아이들이 그 역할 갈등 상황을 영화를 통해서 보여줬거든요. 영화는 그때 라라랜드 영화를 활용을 했고요. 요 역할 갈등 상황을 보여주는 거는 저는 영화를 통해서 보여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아도 좋고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어줘도 좋습니다. 어떤 역할 갈등 상황이 나오는 책의 구조를 읽어줘도 좋고 또 요즘 뭐 신문 기사 보면은 그런 기사 내용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기사 내용을 다 같이 함께 한번 살펴보고 이 이후에 수업을 진행해도 좋습니다. 지금 세바스찬이 겪고 있는 갈등 사항이 뭔지 좀 알겠습니까? 세바스찬은 지금 어떤 쥐가 갖고 있어요? 여기 나타나는 요 장면에 나타나는 쥐. 하나는 재즈냐 재즈냐? 재즈 연주가로서의 쥐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밴드 구성원 말고 또 하나? 여자 주인공 누구지? 여자 주인공? 이야, 그치? 여자 주인공이 뭐? 남자 주인공. 또는 ABC 사이가 되겠지. 세바스찬은 재즈 연주가로서 뭘 하고 싶지? 전통적인 재즈를 계속 연주하고 싶습니다. 그치? 자기는 그게 자기 역할이라서 하고 있어. 그런데 아까 통화 장면에 잠깐 나왔었지?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뭘 원하고 있는 것 같아? 돈을 좀 벌기 원하고 있는 것 같아. 그치? 창을 갖기 원하고 있는 거야. 갈등상입니다. 자, 그럼 이 갈등상을 좀 더 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서 누군가 한 명을 자원을 받아갖고 세바스찬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앞에 나와갖고 너희들이 질문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 알았어? 뭐가 너 힘들니? 그 상황에서 왜 그렇게 했니? 그런 질문들을 통해 갖고 세바스찬이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게 됩니다. 자, 누가 한번 용감하게 내가 세바스찬 한번 해보겠다. 없어? 다른 반대 해보면 없더라고. 다른 반대 해보면은 용기에서 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이 세바스찬이 됐습니다. 선생님이 세바스찬입니다. 자, 선생님 세바스찬이야.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자, 이번 질문도 얘들이 만져서 질문하면 됩니다. 다른 말에서 그렇게 질문들이 나오던데.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냥 여자친구가 그래 꼭그 사장님이 말하는 것처럼 손님들이 듣기 좋은 음악을 연주해야지 하는 마음. 자, 지금 하는 장면이 이제 핫시팅이라는 장면인데요. 원래는 이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자원을 해갖고 이 아까 보여줬던 그 역할 갈등 상황의 주인공, 여기서는 세바스찬이었죠. 그러니까 세바스찬이 돼보는 겁니다. 앞에 한 명이 자원을 받아서 세바스찬이 되고 나머지 학생들은 그 세바스찬한테 질문하는 거야. 너 그 상황에서 느낌이 어땠니? 어떤 말을 듣고 싶었니? 하면서 그 당시 세바스찬이 느꼈던 감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고민 이런 걸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 예시 질문이 적혀 있어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예시 질문.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져보라 그러면은 처음 하면 아이들이 질문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요 질문을 참고로 해서 질문을 해봐라 하고 아이들한테 시킵니다. 그러면 지금 목소리가 적어서 안 들렸는데 여학생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질문을 했고 저는 제가 이제 세바스찬의 입장에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과정입니다. 아이들이 지원을 받아갖고 자원을 받아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지원하는 아이들이 없을 경우에는 선생님이 그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도 모르게 재즈 연주라서 피가 들끓었던 거야. 이거랑 해보했을 때는 후회를 했지 사실. 아 내가 좀만 참을 걸.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잘한 것 같기도 해. 내가 거기서 만약 해고 안 나가고 계속했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해. 그게 고민이야. 그래서 나는 너희들한테 좀 조언을 얻고 싶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종이에다가 뭘 쓰는 거냐면은 내가 세바스찬이라면은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선생님한테 팁을 주는 겁니다. 알았어? 모두 너끼리 토의를 해갖고 내가 너라면 내가 세바스찬이라면은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 갈등을 이렇게 해결할 거야. 하는 해결 방법 팁이 있지. 그거를 같이 얘기를 나눠갖고 하나하나 두 개. 알았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걸 해갖고 적으세요. 적어갖고 다 적은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 나눠줍니다. 그리고 알았지? 자, 그 시간은 지금부터 선생님이 한 45분까지 한 8분 남았는데 45분까지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까? 같이 토론해갖고 해결 방안을 선생님한테 해주도록 하세요. 미아, 영화에서 미아는 누구냐면은 연극 배우 지망생인데 그래서 아직 평가하지 못하는 요 활동은 그 아까 하시틱 하면서 그 주인공이 느꼈었던 어떤 감정, 고민 같은 것에 대해서 공감을 했잖아요.
그거 끝난 다음에 이제 모두몬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눠갖고, 자, 우리 모두몬에는 지금 세바스찬이 그 갈등 상황의 주인공에 이러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조언을 해주자 하는 그 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그 주인공에게 어떤 조언, 팁을 주는 그런 메모를 남겨갖고 그걸 전달하는 활동입니다. 저는 그 종이 비행기 날리기로 했는데 꼭 종이 비행기 날리기로 안 하고, 그러니까 학생 수가 이렇게 많지 않은 교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옆으로 쭉 일렬로, 이열로 쭉 서게 하고, 그다음에 주인공 역할을 맡았던 그 학생이 그 가운데를 걸어가게 합니다. 걸어가게 하면은 그 옆에서 이렇게 자기 앞을 지나갈 때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방법을 써도 되고요. 이렇게 학생 수가 많을 때는 그게 어려우니까 종이에다 적어갖고 전달하는 거. 전달할 때는 뭐 종이 비행기 날리기를 많이 하는데 이 뒤에서 종이 비행기 날리면 가까이 잘 안 가요. 그때 이제 눈뭉치 던지기라고 해갖고 종이를 이렇게 꾸겨갖고 앞으로 던져서 전달하기도 합니다. 얘기들이 좀 돼 이제? 자본 있을까요? 얘기가 안 되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해서 나중에 몰라. 나 누가 안 보여?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네. 그러니까 세바스찬이 근데 걔는 재즈를 좋아해요. 재즈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절대적으로 지위를 갖기 원해. 이 입장에서 세바스찬이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다 모아줬으니까 의견들이 모아졌으면은 선생님한테 의견을 주기 위해서 비행기를 날립시다. 두개 정도 하나 정도 되고 저맨 뒤에 앉아있는 저들은 종이 비행기 앞에까지 날이 잡혀놨으면은 공처럼 이렇게 공처하고 던져줬습니다. 머리 맞는 거 아니야? 난 알겠는데. 일단 진짜 날아갔어? 천장이 높았어요.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선생님이 한번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개념 재즈 활동, EDM에다가 재즈를 결합해서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악이다. 이거는 일단 경제 활동을 먼저 하라는 그런 의견 같아요. 그치? 그다음에 밴드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경제적 여유가 생길 때 순수 재즈가 지금 클럽을 연다. 자, 아이들이 그 주인공한테 조언했던 내용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의견들이 나왔었다 하는 거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럴 수 있겠지. 2번이 더 좋네. 힘내세요. 다음 활동은 뭐냐면은 어떤 결심을 했을까? 너희들이 상상을 하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그래서 이 이후에 세바스찬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 어떤 결심을 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 그 장면을 너희들이 연극으로 만든다. 이 세바스찬이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걸 생각해서 그 다음 장면에 대한 연극을 만든다는 거야. 이해가지? 자, 그래서 아이들이 만드는 연극 장면은 지금까지 공감했던 내용, 그다음에 아이들이 그 주인공한테 줬던 내용, 그런 것들을 함께 이제 살펴봤잖아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이후에 세바스찬이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 이제 거기에 대한 연극을 구성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연극 구성은 사실은 이 수업 시간에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 수업 시간에는 뭘 하냐면은 연극 구성을 위한 스토리보드를 짜게 합니다.
그거까지가 요 수업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보드를 짜게 하는, 스토리보드 뭐 또는 콘티라고 해도 좋은데 짜게 하는 이유는 그 스토리보드를 짜지 않으면은 아이들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구성원이 4명인데 혼자서 다 만들어요. 혼자나 둘이서. 근데 이제 이 그 스토리보드 콘티를 짜게 되면은 우리가 요러한 장면을 찍을 거야. 요러한 장면을 찍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하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그 이야기가 나오면은 아이들이 역할을 그래도 하나씩 맡게 됩니다. 그래서 무인승차하는 학생들 없이 모든 학생들이 다 참여하게 하니까 연극을 만들기 전에 너희들 요 상황 다음 상황에 대해서 연극 만들어 와 하고 시키지 말고 일단 스토리보드 이 콘티는 꼭 짜게 하는 게 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연극을 직접 구성하지는 못합니다. 그 대신 이번 시간에 뭘 하냐면은 내가 봤을 때는 가위바위보 딱 2명만 뽑으면 되잖아. 아니, 남자 중에 뭐. 남자 중에 뭐. 너 흑종이었는데. 남자 중에 자, 너희들이 구성하게 될 연극 있지? 어? 자, 모두 범끼리 논의를 해갖고 그러니까 다시 해. 우리는 연극을 이렇게 구성할 거야. 여기 잠깐 집중. 선생님 설명 좀만 듣자. 우리 조는 뭐 연극을 이렇게 진행할 거야. 얘기를 나눠갖고 그 연극의 주요 장면들 있지? 주요 장면들을 너희들이 그림으로 그려주는 거야. 콘티를 짜는 겁니다. 선생님 지금 8컷 줬어. 꼭 8컷 아니어도 됩니다. 8장면만 그려도 되고 8장면 다뤄도 되고 이거는 너희들 그림 실력을 보는 게 아닙니다. 알았습니까? 연극의 구성 개요를 짜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 알겠지? 요거는 선생님이 걷어갑니다. 걷어갖고 너희들 세특상 써줄 때 참고합니다. 여기다가 모든 이름 아무거나 치세요. 세바스찬의 꿈도 좋고 나라 밴드도 좋고 그다음에 모든 거 이거 써갖고 콘티를 짜서 이거를 제출하도록 하세요. 알았습니까? 몇 분 남았어요? 지금 13분 남았습니다. 13분 동안 간단하게 해주시도록 하세요. 이게 어떻게 살아가면 마지막에 남자 주인공 진짜 남자 주인공이야. 근데 여자 주인공 해피엔딩이야. 자,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아이들이 요 그 스토리보드 콘티를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시 수업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집에서 연극을 구성하게 해갖고 그 다음 시간에 2차시 수업에는 그 아이들이 구성해온 그 연극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 연극 구성해오라 그러면은 실제로 앞에 나와서 연극을 실현하는 학생들도 있긴 있습니다. 실현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학생들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냥 동영상을 찍어옵니다. 동영상을 찍어오고 아니면은 자기의 얼굴 내비치기 싫은 학생들은 뭐 인형극이라든가 애니메이션 형태로 만들어 오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이제 보여드릴 텐데 여기 유학생이죠. 유학생 보면은 아까 엎드려 있던 걸 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유학생이 제가 수업하면서 거의 매 시간 엎드려서 자던 학생이거든요. 학생인데 물론 이날도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중간 언제부턴가 이제 엎드려서 잤는데 다시 이 이후에는 남은 14분 남은 활동 시간에는 남아서 또 친구들이랑 같이 또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떤 활동을 시키면은 일단 아이들이 학습에 참여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 참여의 효과가 얼마인지 어느 정도 큰지 뭐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래도 적어도 엎드려 있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많이 줄어든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도 아이들 활동 중심, 참여 중심 수업이 어떤 교육적 가치가 큰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갖고 1차시 수업을 마쳤고요.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아이들이 만들어 왔던 것들을
시간이 없나? 하여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여기가 현대 재즈 하는 카페인가? 저 장인이 있네. 아니 현대 재즈 카페 하면 왜 전통 재즈를 하고 있어? 아 짜증나 진짜. 아 맞아, 짜증나 죽겠네. 그냥 가자. 가자. 나연아, 너 남편 전통 재즈 하는 거 괜찮겠니? 먹고 살 수도 있겠어? 엄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 이나원 씨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고, 나는 반대야. 알아서 해봐. 오 멋있어요. 역시 현대 재즈. 뭐야? 야, 거기. 아니, 아까부터 관심 있었는 것 같은데 현대 재즈 한번 해볼래? 아, 저는 전통 재즈가 더 좋은데. 돈벌이 좀 되겠는데? 그래, 우리랑 같이 하자. 그럴까? 내가 전통 재즈를 하고 싶은데 응. 이게 또 돈벌이가 안 돼. 그리고 현대 재즈를 내가 해봤거든. 근데 이게 또 내 적성에 또 안 맞아요. 아이고. 아, 그래서 좀 고민이야 지금. 그래도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해. 아, 그런가. 아. 아, 이게 뭐야? 이나원 씨 이거 봐봐. 진건스타K 오디션에 참가해보는 게 어때? 그럴까? 좋은 생각이지? 아, 좋은 생각이네. 아니. 네, 저는 37살 이남원이라고 하고요. 아, 저 가정이 있지만 경제 여건이 되지 않아서 뭐 우승하려고 나왔습니다. 네. 이 친구 전통 재즈로. 와, 요즘 세상에 전통 재즈 하기가 참 힘드네. 자,
완성도 많이 떨어지죠. 많이 떨어져도 하여간 아이들이 이렇게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참여해갖고 만들어갖고 또 이것을 또 수업 시간에 다른 아이들이랑 공유해 보면은 또 다른 아이들도 즐거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품으로서의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제가 보기에 어떤 수업의 효과로서 또는 뭐 교육적 효과로서는 그래도 그 가치가 적지 않은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거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이제 그 인형극 형태로 만들었던 거. 내가 좋아하는 전통 재즈를 하자니 돈이 부족해서 미아랑 결혼을 못할 것 같고, 그렇다고 퓨전 재즈를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하지? 그래, 일단 돈을 벌어야겠어. 여보세요? 저번에 말했던 거 그거 할게. 대박! 이거 진짜 찍어야 돼. 이렇게는 내 영상이 인기가 많다니.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볼까? 미아 남자친구가 이렇게 인기가 많았어? 저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올 수 있게 도와준 미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려준 미아에게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애니메이션 또 인형극 형식으로 뭐 누구는 그림 그리고 누구는 더빙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온 경우도 있었고요. 제가 이제 가장 재밌게 봤던 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바스찬이고요. 전해주지 않고 전해. 저는 세바스찬이고요. 제 전통 재즈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여자친구가 너무 좋아서 그것도 하고 싶네요. 둘 다 하고 싶어요. 지금 뭐예요? 고민 중이에요. 뭐 때문에요? 밴드 제안이 살짝 들어왔는데 받기 좀 뭐해서 애매해서 지금 좀 고민 중이에요. 자기야, 재즈를 하고 싶은데 결혼을 해야겠고 돈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두 분 너무 다정해 보이세요. 돈 좀 벌었으면 좋겠어요. 전통 재즈는 돈이 0으로. 상처받으신 것 같은데. 솔로도 괜찮은데요, 뭐. 왔어. 여기 밴드부 친구 키이스예요.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는 지금 저 재즈가 굉장히 싫어요. 저는 저만의 재즈를 하고 싶고요. 저는 그래서 재즈 콘서트를 열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리지 말아요. 저 딴 애들이랑 같이 재즈하기 싫어요. 세바스찬 너도 오늘 공연이야? 그렇게 됐어? 진짜 전통 재즈 최고 열심히 세바스찬 진짜 멋있어. 세바스찬 공연 잘 봤어. 자, 이상이 아까 뭐 아이들이 만들어 온 작품 3개 보여줬는데 3개 다 형식이 좀 다르죠. 하나는 완전히
어설프지만 영화처럼 만들어 갖고 하나는 인형극을 했고 하나는 인터뷰 형식으로 했고 이렇게 애들이 다양한 형식으로 만들어 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아이들 그 발표시킬 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거든요. 요거는 뭐냐면은 아이들한테 영화 또는 연극, 인형극처럼 스토리 전체를 만들어 오는 게 아니라 그 자기네들이 그 이후의 상황에서 한 장면만을 전체 얘기 아니라 그 이후에 만든 연극의 한 장면, 그러니까 아까 그 스토리보드 8컷 그리기 했잖아요. 그 컷 중에 한 장면을 정지 동작으로 이렇게 선보이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이들한테 집에서 만들어 오라는 게 좀 아이들이 부담을 갖는다면은 집에서 만들어 오지 않고 교실 수업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연극이나 영화식으로 만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장면만을 정지 화면으로 만들게 하는 거, 이거를 타블로라고 합니다. 타블로 또는 스틸 이미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게 하고 나중에 요 장면에 대해서 요게 어떤 장면이었다 하고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그 연극을 구성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공감 연극 지금 어떻게 진행됐는지 실제 수업 장면하고 아이들이 만들어 온 걸 가지고 그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는데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는 감이 오셨습니까? 네. 네. 제가 그 사실은 요거 다른 내용보다 요 내용을 좀 시간을 좀 거의 40분 정도 할애해 갖고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렸던 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가장 즐거워하면서 참여하는 수업 중에 하나고 또 아이들이 수업을 통해서 또 이야기거리도 많이 남기는 수업이고 또 나름대로 그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한테 또 공감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래서 제가 조금 애착을 갖고 있는 수업 방법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간이 50분인데 자, 이거 오늘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거, 핫시팅, 그다음에 스토리보드 적용하는 거, 그 다음에 타블로는 아까 정지하면 타블로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요거에 아까 그 공감 질문하기 했을 때 다른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요 참고해서 질문을 하고 보여줬던 그 질문의 내용입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그 핫시팅 하면서 자, 주인공한테 질문을 해봐 그러면 질문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런 예시를 주고 요 그대로 질문하라는 게 아니라 요 예시를 참고로 해갖고 너희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을 해봐라. 예시 질문을 주는 게 처음 활동을 할 때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짧게 설명드릴 게 뭐냐면 이제 인터뷰 수업입니다. 인터뷰 수업. 이거는 뭐 언제 하면 좋으냐면은 학기 초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장에 나가갖고 아이들을 만나기로 했을 때 선생님 수업 한 일주일 차? 그 정도 때 한번 하면 좋은 수업이고요. 이거는 인터뷰 질문지를 만들어 갖고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반 아이들이랑 인터뷰를 해갖고 그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친구들을 좀 더 사귀게 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모둠별로 인터뷰 질문지를 함께 만든 후 다른 모든 구성원을 상대로 자기 모둠이 아니라 다른 모든 구성원을 상대로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고 인터뷰 결과를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활동입니다. 학기 초에 학급 구성원끼리 친밀감, 또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자, 그러니까 모둠 내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둠 내에서 인터뷰 질문지를 만들고 그 인터뷰 질문지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나 말고 우리 모둠 말고 다른 모둠 구성원들 적어도 한 5명 정도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하고 그 인터뷰 한 결과를 갖고 와갖고
그 인터뷰 결과를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발표하게 하는 활동이 인터뷰 활동입니다. 자, 요거는 뭐 요 정도로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요 정도 설명해 드리고, 요런 인터뷰 질문지를 만들어 갖고 인터뷰를 진행하면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학생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의사소통 능력 또는 협업 능력, 공감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활용했던 몇 가지 방법들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